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자, 행정법 잘하고 계십니까? 행정법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경찰학보다는 많이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오늘의 문제를 시작할게요. 행정법상 일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하나씩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인데 약간 표현을 달리 해놨죠. 자, 보세요. 행정청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까 금방도 형식적으로 따진다고 실질로 따져.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공적인 견해 표명은 행정조직법상 권한을 가진 꼭 처분청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며, 처분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순진리 사건 다시 보라고요. 대순진리 사건에서 약속을 한 건 누굽니까? 권한자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권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권한자가 아닌 담당 공무원의 그 약속도 선행조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봤어 안 봤어? 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꼭 그 처분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보조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져도 됩니까? 되죠. 실질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였어요. 보세요. A한테 이제 송유관 매설허가 해준 거예요. 송유관. 옛날에는 이 송유관을 매설하려면 허가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허가해 줬어요. 허가해 주면서 여기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배웠던 부담 있죠. 부담 이렇게 의무를 부과한 거야. 허가해 주면서. 근데 맨 처음에 붙일 때는 이게 허가의 대상이었고, 이 당시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후에 이제 법이 이후에 개정된 겁니다. 자, 개정되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송유관 매설은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라 아닙니다.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니게 바뀐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는 부담도 붙인다, 못 붙이게 된 거니 앞으로 법 개정되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법 개정돼 가지고 허가 대상도 아니고 부담도 못 붙이게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붙은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붙일 때는 잘못됐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건 정당했습니까? 정당했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담 못 붙이고 허가도 아니고 부담을 못 붙이겠다고 해서 기존에 붙은 부담이 무효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전히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잖아. 읽어볼게요.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이 매설허가 하면서 부과한 부담이 처분 당시 있죠. 맨 처음에 처분 당시 법을 기준으로는 뭐했어? 적법했어요. 맨 처음에 적법했어. 근데 처분 후에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 이 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됐죠. 개정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부과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없게 됐잖아요. 없게 되면 얘는 바로 위법이 됩니까? 어때요? 아니잖아요. 부과를 붙일 수 없게 해도 기존에 붙은 건 위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지문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녹용 있죠. 녹용. 사슴뿔을 수입을 한 거야. 그런 수입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량으로 수입을 했겠죠. 그런데 그 녹용에도 우리나라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요소는 어디 넘게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식약청에서 그 수입된 녹용을 세 개를 잘라가지고 그 성분을 검사해 본 겁니다. 검사해 봤더니만 그 중에 이제 검사했는데 회분이라는 게 있대요. 회분 함량이
우리나라 기준을 넘어간 거예요. 우리 기준이 넘어가. 그러니까 그 행정청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3개를 잘랐는데 3개가 다 회분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 3개 잘라놓고 전체죠. 전체를 다 반송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업주 입장에서는요. 아니 3개만 잘라놓고 3개에서 나왔다고 전부 다 반송 처리하는 건 이 사람 입장에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다, 괜찮다. 3개를 잘랐는데 3개에서 다 기준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돌려버리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정당하다. 따라서 수입 녹용 중 전지 세대를 측정한 회분 함량이 기준치를 이렇게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해버린 것은 비례 원칙의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보시면 지방의회 감사 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에서 어떤 감사라든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 안 나오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를 때리는데 문제는 이 증인으로 안 나온 공무원이 이제 5급 이상 공무원인가 5급이 안 되는 공무원인가에 따라가지고 1억에 따라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증인으로 안 나온 사람한테 5급 이상과 5급이 안 되는 사람 나눠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이게 합리적인 차별이냐 이거지. 근데 이거는요 합리적 차별이다.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원칙이 어긋난다는 판례입니다. 읽어보시면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죠? 이 5급 이상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 다른 건 평등원칙의 위배가 아닙니까? 평등원칙 위배입니까? 위배입니다. 위배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잘못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총정리해 보면 신뢰보원칙의 공적 견해 표명은 형식적 권한 분쟁이다. 실질로 따지니까 꼭 권한자가 아닌 보조기관의 행위도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부관을 붙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부관을 못 붙이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붙은 게 무효가 바로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3개를 잘라놓고 거기서 기준 넘었다고 다 반송시키는 건 괜찮은 거다. 그리고 계급 그 공무원의 무슨 계급에 따라 가지고 증인으로 안 나온 사람을 그 계급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는 건 평등원칙이 어긋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다시 한번 틀린 부분은 틀리지 않도록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